솔직히 한 번도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여기서 한번 속 시원히 말해볼까 합니다. 아니, 혼자 사는 과부 마음 누가 알기나 할까요? 젊어서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외모였는데 이제는 서방 죽고 혼자서 죽기 살기로 살다 보니 어느덧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추하디추한 과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든답니다. 이렇듯 60이 다 되어가는 과부에게 어디 누구 하나 새장가 올 사람 하나 있겠냐고요. 나이는 나이대로 들고 서방은 이미 애저녁에 저승길로 먼저 가고 그래도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루하루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아직도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것보다 서방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 거 보니 아직도 제 자신이 몸은 늙었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여자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저는 오래전부터 일수 찍는 일을 시작했고 오늘도 시장통에 나가서 일수를 찍고 있는데 글쎄 매일 보는 사람들이지만 제각각 어찌나 다 짝들이 있는지 나보다 늙고 못난 과일가게 옆편네도 서방은 있고 나보다 못사는 나물가게 옆편네도 서방이 있는 마당에 나에게는 어디 허전한 내 마음 하나 채워줄 남정네가 없다는 게 어찌나 허전하고 가슴 한켠이 휑한지. 하지만 그런 남자 하나 없이 사는 게 익숙해서인지 오늘도 그냥 베개나 껴안고 하루를 마감하며 잠을 청하고 있답니다. 그러던 중 며칠이 지났고 남편 제삿날이 찾아왔어요. 여느 때처럼 남편 제사에 맞춰 제사 음식을 나름 준비하고 있었죠. 일찍 간 매정한 서방일지라도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 서방이었던 양반인데 어디 제사를 거를 수가 있나요? 그래서 이번에도 남편 제사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했죠. 그런데 아침 대바람부터 자꾸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아니, 누구네 집 개가 이렇게 아침부터 우렁차게 짖어대는지 금방 소리가 사라지겠지 했는데 아니, 개 짖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깝게 들리고 급기야 그 소리가 점점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들리는 소리 같더라고요. 그래서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니, 웬일이야. 글쎄 크고 건장한 누렁이 한 마리가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저를 보고 꼬리를 흔들며 짖지 않겠어요?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황급히 다시 문을 닫았는데 글쎄 그 개는 가지 않고 계속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짖는 것 같았습니다. 좀 있으면 주인이 와서 데려가겠지 했는데 아직도 집 앞에서 짖는 거 보면 혹시 유기견인가 싶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몰라 개 목줄이 걸려있나 보려고 다시 문을 열어봤는데 역시나 문 앞에서 저를 보며 꼬리를 흔들고서 짖지 뭐예요. 개 목줄도 안 보이고 이상하다 싶었죠. 저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중에 사다 놓은 사과 한 조각을 던져서 그 개에게 먹고 가라며 주니까 그 개가 잠시 음식을 받아 먹고서 가나 싶더니 또다시 저를 보고 계속 짖지 뭐예요. 사과 한 조각 주면 먹고 갈 줄 알았는데 아니 가지도 않고 1시간 넘게 우리 집 앞에서 짖고 있으니 개 짖는 시끄러운 소리에 동네 주민들이 하나 둘씩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왜 개를 집 안에 안 들이고 밖에서 짖게 하냐며 제게 뭐라 말을 하는데 우리 집 개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우리 집 개 아닌데 왜 그 앞에서 짖냐며 저번에도 그 개가 그 집 앞에서 짖는 걸 봤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는 제게 빨리 개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지 뭐예요. 그 말에 홀린 듯 저는 저도 모르게 그 큰 누렁이 대형견을 집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. 그랬더니 이 개가 갑자기 저를 막 핥아주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온몸이 간지러운지 뭔지 모르게 낯설었지만 싫지 않은 기분이 듦과 동시에 좋더라고요. 매번 살아있는 온기라고는 이 집안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었는데 비록 사람은 아니고 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무언가가 따스하게 나를 핥아주니까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답니다. 보기에 늙고 못생긴 나지만 그래도 이 개는 내가 마음에 드나 싶었어요. 하지만 이 개의 주인이 따로 있을지 몰라 섣불리 데리고 있기도 뭐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동네에 붙였지만
아무도 이 개 주인이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답니다. 그렇게 해서 그 개를 그냥 키우게 됐어요. 자연스럽게 그 큰 대형견과 제가 동거를 하게 되었죠. 한 번은 백숙을 끓였는데 사료 말고 백숙을 줘봤더니 아주 잘 먹더라고요. 마치 죽은 남편처럼 먹는 모습도 비슷하고 잘 먹기까지 했답니다. 물론 뼈는 다 발라주었죠. 국물까지 깨끗하게 원샷하는 그 개를 보고 참 요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. 힘도 장사고 생긴 것도 늠름하고 사람으로 치면 힘 꽤나 쓰는 돌쇠 그 자체라고 느껴졌죠. 자연스럽게 그 대형견의 이름은 누렁이가 되었지만 제가 누렁이와 생활하면서 누렁이에게만큼은 이 세상 부럽지 않게 잘해주었답니다. 최고급 사료에 그리고 집안에서 키우면서 빗질 다 해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제 침대 옆자리까지 양보하며 누렁이와 정을 쌓아갔어요. 누렁이도 이런 제 마음을 알았던 건지 매번 제 얼굴을 핥아주는데 이제는 입 주변까지 우리 집 누렁이가 정성스레 핥아주더라고요. 그 기분이 어찌나 좋던지. 비록 남정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렁이가 있어 기분이 좋았답니다. 누렁이와 함께하니 전 점점 더 행복했어요. 그런 누렁이도 행복해 보였죠. 그리고 이상하게 누렁이가 꼭 죽은 남편 같았어요. 남편이 다시 살아온 느낌이 들었으니까요. 그러던 어느 날 누렁이 주인이라며 웬 아줌마가 한 명 찾아왔더라고요. 그런데 이렇게 늦게 누렁이를 찾으러 와서 하는 말이 당장 누렁이를 내놓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누렁이를 키우실 거면 돈 100만 원을 달라고 하지 뭐예요. 그 말을 들으니 그냥 누렁이를 다시 줄 수도 없고 정은 정대로 들어서 돈 100만 원을 주고 그냥 누렁이를 다시 키우게 됐어요. 그랬더니 그 아줌마는 가면서 저한테 살짝 귀 좀 대보라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말이시냐고 하니까 이거 자기만 아는 얘긴데 혹시 과부시냐고 묻길래 서방 없는 과부 맞다고 했더니 그거 잘 됐다면서 저 개는 과부의 마음을 기똥차게 알아채는 개라고 하지 뭐예요.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아직 저 개가 어떻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지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하지 않았냐며 진짜로 기분 좋게 저 개와 생활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알려주는데 좀 뭔가 웃기면서 낯간지러웠어요. 그래도 개는 갠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. 그렇게 그 아줌마가 한 말을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렁이를 목욕시켜 주다가 늠름한 누렁이의 자태를 보니 자꾸 그 아줌마가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그렇게 해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혹시 몰라 한번 그 아줌마 말대로 해보기로 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.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누렁이가 있어도 외로움은 밀려왔죠. 그 순간 누렁이를 보았는데 꼭 누렁이도 제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. 그리하여 혹시나 해서 그 아줌마가 말한 대로 해볼까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참았답니다. 저는 누구보다 누렁이를 아끼고 사랑하니까요.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. 집에 누군가 찾아와서 나가보니 제 나이 또래의 남정네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지 않겠어요?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저보고 받으라면서 쪽지 하나를 주고 사라졌는데 그 남정네가 가고 쪽지를 펼쳐 읽어보니 공원에서 누렁이 데리고 산책 나온 제 모습 보고 마음이 갔다면서 혹시나 마음에 있으시면 오늘 저녁 동네 커피숍으로 나올 수 있냐는 쪽지였죠. 저는 순간 이게 뭔 소린가 싶어 분명 허우대 멀쩡하고 괜찮은 남정네였는데 그런 남정네가 나를 좋다고 고백까지 하다니 이게 다 누렁이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. 그리하여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그 남자를 만나러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마치 우리 집 누렁이가 제게 이렇게 입고 가라고 하는 듯 제 옷 하나를 입으로 물어다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그 남정네를 만나러 동네 커피숍에 갔는데
그 남정네랑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처럼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답니다. 그렇게 하여 그 뒤 느지막이 함께 살게 되었네요. 이게 다 복덩이 같은 우리 집 누렁이 덕분 아닐까 생각해요. 누렁이 데리고 공원에 산책 나갔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. 누렁이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든답니다.